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담화 주진우가 미운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당장 들어온 미디어 헤드라인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이겼죠. 일주일의 기싸움 끝에. 아니 저는 네. 무슨 절충안, 수용 이런 단어들이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절충안. 장관이 법률에 근거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고 네. 그 수사지휘권이 만약에 네. 말도 안 되는 거다. 음. 예? 그러면은 저런 제목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정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인데 저거를 무슨 절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한 건데 그럼요. 구태타죠. 네, 항명을 한 건데 여전히 기성언론 상당수는 검찰, 윤석열 총장 쪽에 기울어진 보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동아일보, 윤석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추미애가 거부했다. 서울신문 지금 이제 곧 팔겠다고 기재부에서 네. 내놓은 서울신문 윤석열 건의했는데 바로 내쳤다. 추미애가 되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건의? 건의, 추미애는 아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인 거죠.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싸가지 없는 아줌마처럼. 네네네. 다시 한번 해봐. 아 됐어! 건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빨리 갔나?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원래 조중동은 아주 군내 위계질서 그런 거 되게 중시하는 그럼요. 수구 신문이니까. 아 원래 보수 진영이 보수라고 하면 맞아.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 많아요. 보수라고- 보수는 김구, 장준하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실 민주당 주류가 보수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신익기 선생 이런 분들. 네. 쟤들은 친일파. 네. 아, 수구 기득권인 조중동이 사실은 법률이라든가 굉장히 이게 그렇지, 보수적인 질서를 절차, 잘 지키자. 질서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중시해야 돼요. 그렇죠. 뭐야 이건 대체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군에서 그 군 부대장이 자 돌격 앞으로! 라고 명령을 탁 내렸어. 네. 그런데 안 가. 아니 혹시 돌격 앞으로보다 지금 여기서 천막을 치고 네. 사발면을 좀 끓여 먹고 네. 그리고 한 일주일쯤 뒤에 한번 가보는 거 어떠냐고 이렇게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건의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잠깐만요. 잠깐. 그게 타당한지 한번 보고 우리 동료 중대장들이랑 상의 좀 해보고 그리고 상의 좀 해보고 뭐 때가 되면 또 연락도 드릴 테니까 제대하신 예비역들 좀 만나보고 그 예비역들한테 한번 골 때리겠다. 동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기자들 기사 쓴 거 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단칼에 거부 무슨 내친 추미애 즉각 거부 자 백기 투항 요구 정말 엉터리 언론 정말 고발 뉴스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자 앞으로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미 네. 리더십은 물론이고 네. 본인의 어떤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정당성, 도덕성 음. 이런 거를 지금 거의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네. 예. 뭘 어떻게 이 상태에서 검찰 조직을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제대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현재 지휘 선상에서 배제가 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전 사건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서울지검의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 자격이 없습니다. 배제된 상태인데, 이거는 요 정도 되면은 자기가 특정 사건, 이 가장 지금 국민들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지휘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네. 그죠? 근데 지금 언론들은 이제 백기투항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다음 이번 달 말에 또 인사가 있대요. 검찰에. 네네. 네. 그 인사까지는 이 어떤 갈등이 내재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징계 절차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죠? 보니까 네. 언론들이 저는 법무부 장관의 방금 기사 즉 온에어 들어가기 전에 연합뉴스가 쓴 건데 법무부 장관의 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뭐 공론화가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법률적인 논쟁에만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따지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럼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무리수를 둔 거예요. 수사팀에 수사 못하게 하고 무슨 뭐 이상한 뭐 전문 전문위원회를 하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대검에다가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자기가 콕 집어서 저놈한테 지휘 받으라고. 네. 그러면 콕 집은 저놈은 윤석열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죠. 그런 식으로 계속 꼼수를 쓸 때는 언론이라는 건 계속 본질을 상기시켜 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언론이죠.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수에 무리수를 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얘기를 싹 빼요. 자, 그게 바로 언론의 지금 문제인데 결국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사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걸 4배속으로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 끝. 베르베르 이거 있잖아. 그럼 간단하게 네, 이거 진짜 5초 내로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윤석열 사태. 끝. 빠밤. 자, 요거 미디어 담화로 주진우 아닌 밤중에 주진우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번에 문제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살짝 네. 방송에서 게스트가 음. 지상파인데요. 음. 일종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건으로 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심의 결과 뭐 이런 거 알아서들 하시고 네. 그 중에 한 심의위원이 이상로 심의위원이. 어우, 나랑 이름 비슷해. 깜짝 놀랐어. 네네네. 최근에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TBS 서울시 지원받냐 안건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하니까 다른 심의위원이 이상로 위원님 안건과 관련한 질문을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답도 안 하고 TBS는 정부 광고로 운영되나? 그러니까 TBS 관계자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계속 서울시나 국가의 보조가 있나? 그 게스트를 섭외한 사람은 주진우인가? 계속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저 이상로라고 하는 분이 MBC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이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에 정말 잘 나가던 양반인데 네. 참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품격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만 네.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를테면 변희재에 대해서 제가 인물평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네. 네, 인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아. 그래서 이상로 의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카메라 기자예요. 네. 그러니까 저 ENG 들던 분인데 네. 이 영상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영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꾸 다른 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삐딱하게 한 말씀. 영상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카메라 기자 출신답게 그런 네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성의 회유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뭔가요? 삼성 전문가 아닙니까? 주진우 기자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언론계는 사실 이상로를 비롯해서 계속 지금 TBS에서 주진우 씨가 진행을 하는 게 못마땅한 거야.
이상로 씨 같은 경우에 TBS뿐만 아니라 네네.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MBC 스트레이트 앵커를 하다가 하차한 네. 과정에서도 이 삼성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광고 때문에 불편하잖아. 네. 저 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정에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는 추정이 좀 있었어요, 사실. 네네. 네. 거기서 있으면서도 계속 삼성과 관련된 아이템 많이 했거든, 스트레이트에서. 그래서 사실은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삼성이 뭐 30억을 쏴주고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뭐 목요일 성대 교수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강연에서 주진우 씨가 할 정도로 네. 계속 삼성이 와치를 하고 삼성의 인해 장막을 통해서 계속 흔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상로 씨는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앞으로도 계속 주진우 씨에 대해서 이런 압력, 압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그러가 뭐 OBS 노조가 한마디 하고 나섰어요? 그 백성학 회장이 최근 OBS 사내에서 만난 직원에게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요? 너희들 곧 망할 것 같은데 어쩌냐. 야, 요런 거 군대에서 많이 들었는데. 야, 니네 소대 여기 오늘 밤에 뭐 한 차례 좀 대가리 박을 것 같은데 어쩌냐? 뭐 이렇게 걱정해주면서 지나가는 거. 본인이 대주주인데 직원에게 야, 니네 망할 것 같아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OBS에 대한 평가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뭐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평가를 할 대목이 있지만 그렇죠. 예.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가 대주주인데 야, 니네 망할 것 같아 어쩌냐?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압력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너희들 노조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하겠어 라는 뜻이죠. 실제로 백성학 씨는 영한 모자라고 네. 전 세계 모자 마켓에 뭐 엄청난 절반 이상을 뭐 가지고 있다고 하던가요?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모자 재벌인데 네. 뭐 상당히 우파 쪽, 태극기 우파 쪽에 영향력이 있는 네. 그런 인사로 알려져 있죠. 네. 뭐 과거에 무슨 또 그런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여하튼 간에 이 양반이 더 투자를 하게 돼 있잖아 지금. 그렇죠. 네, 제어가 조건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 방통위 제어가 조건으로 제작비 투자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네. 못 지키는 명분으로 지금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돈 약속 안 지켜서 너희들 망하게 할래 라고 노조 가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백정수 이사라고요. 아들이거든요. 지난 3월 OBS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이 지금 세습인 거죠 사실상. 그 SBS랑 똑같네. 습스. 예, 습스. 근데 이 백정수 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제목 보면 위에 부제 보면은요. 내년에 사업 계속할지 뭐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같이 지금 노조를 협박하는 사실상. 근데 사실 OBS 얘기를 좀 하긴 해야겠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IPTV 없을 때는 송신 그 영역을 두고 맞아요. 원래 경인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 인천 좀 전역으로 좀 송출이 돼야 되는데 송출 권역이 좀 제한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넓혀 달라라고 언론 노조에서도 같이 지원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죠. 습스가 습스가 막았지. 습스가 엄청나게 막았죠. 그렇죠. 습스는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의 로컬 방송인데 그렇죠. 겹쳐버리잖아 수도권에서. 번역이 겹치니까 자칫 자기들이 밀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죠. 습스 때문에 사실은 OBS가 되게 고생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백성학 회장과 영암모자 자본이 OBS를 통해서 별로 돈이 안 되겠네. 그렇죠. 라고 어느 순간에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무슨 외국 방송 같은 거 이상한 거 틀고 네. 그러면서 OBS의 어떤 그 프로그램
이노베이션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별히 볼만한 프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뭐 노조 측의 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노동자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큰 이제 OBS가 내년 기점으로 해서 좀 위기에 처하겠네요. 네. 네. 상당히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네. 넘어가죠. 자, 그런가 하면 미디어스에서 민주당 방통위원 공모와 관련해서 함화평을 실었네요. 뭐 김현 전 의원 음, 그리고 안정상 지금 그 민주당 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고요. 네. 이창현 그 교수 있지 않습니까? 전 KBS 시청자위원장 이분이 또 지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네네. 차관급 자리죠. 방통위원. 네. 쭉쭉쭉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아요. 저는 뭐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이고 안영길 국회방송국장인데 네. KBS PD 출신으로 제1기획도 거쳤대. 이분은 아. 되게 많은 곳을 거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런가 하면은 뭐 KBS 보도국장 출신도 있고. 근데 저는 면면들이 나는 뭐 김현 전 의원도 언론을 잘 아시겠죠. 네. 대변인실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근데 어느 누구도 언론 개혁을 위해서 몸바칠 만한 사람, 현장을 뛰고 반대를 무릅쓰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윤석열 길들이듯이 네. 야 임마 앉아 시킨 대로 해 자식 이렇게 네. 위계와 어떤 그런 걸 세우는 과정에서 카리스마가 필요한 자리인데 네. 이게 자기 일정 정도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직을 걸고 언론 개혁을 이 사람이면 하겠다라고 싶은 사람이 안 보이네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까베기.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어떤 결기 네. 이런 분이 좀 이번에 음. 방통위원회 좀 선임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게도 원서 접수 마감 됐나? 이제 거의 마감이 됐을걸요. 내정설 자격 심사를 벌써 거쳤네. 네. 5명이. 그러니까 끝났네. 좀- 민동기 같은 사람이 가서 좀 확 좀 엎어버리면 좋은데 늦었군요. 자, 안 됩니다. 네. 민동기 국장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저는 뭐 담화거리가 미디어 동네 안에 있는 담화보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세상의 네. 담화를 좀 가져왔어요. 제가 한겨레 이 보도 최숙현 선수 관련돼서 뉴스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기사는 정말 읽고 화가 나더군요.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 25년 동안 억울한 분들만 주로 만나왔어요. 네. 뭐 특별히 출입처를 나가기보다는 최숙현 씨 같은 억울해서 경찰 가봐도 안 되고요. 어디 위원회 가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기자님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 평생 만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 명이 나섰어. 가해자 그룹이 이제 와해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함께 때렸다라고 양심 선언한 아. 선수가 이제 한겨레와 단독 빌라 말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감독이 안 때렸다고 하는데 숙현이 때리는 거 봤다. 응? 이런 등의 본인도 지금 때렸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심 선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경주시 대한체육회도 문제지만 예. 특히 경주시 정말 그럼요. 문제인데 네. 폭력 실태 조사를 했대. 그래서 아무런 해당 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그러니까요. 예? 경찰서 가면은 이거 별로 생각보다 뭐 심하게 안 맞았네. 네. 이거 뭐 벌금도 안 나와. 라는 식으로 얘기를 JTBC 보도가 어제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이 최숙현 선수가 담당 경찰이랑 통화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맞았네. 응? 그거 뭐 다들 안 때렸다는데 뭐 증거 더 이상 없어? 어? 그거 뭐 어떻게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어. 참. 그거 뭐 벌금이나 나올까? 네. 이런 얘기.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거를 아무도 막아줄 수 없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게
집단의 대책이 없으면 절대 이런 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아주 특별하고 단호하게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적이지 않은 구멍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불법도 저지를 판인데. 네.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만 봐도 체육계 폭력 문제만 봐도 정말 이제는 좀 강도 높게 고강도로 대책을 내세울 때가 됐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저도 미디어계에 담화를 하나 드렸습니다. 아, 백석초등학교 4학년 노규진 군이 신문을 왜 안 보죠? 라고 했더니 신문 구독료보다 전기세가 더 싸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어. 응? 초등학교 4학년이면.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음. 이거 백석초등학교 4학년 노규진 군이 인터뷰를 한 겁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겨레 고경태 기자는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네네네. 되게 훌륭한 기사 많이 쓰신 분인데 여하튼 이런 칼럼을 썼어. 근데 이 노규진 군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거를 진지하게 이렇게 기사를 써버리면 안 되지. 지금 진지 모드로 썼습니까? 이거 기사 쓰는 게 뭐 장난이겠어요. 아. 이게 그냥 썼으니까. 네네네. 여하튼 좀 지금 언론이 비판받는 시점에서 네. 상당히 좀 부적절한 기사였다. 네네. 그런가 하면 요 학회 3대 학회라고 합니다. 요거를 네. 한국방송학회, 그렇죠.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언론정보학회 요 세 개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디어 3대 학회죠. 네. 이분들 좀 친합니까? 언론정보학회, 네. 방송학회하고 언론학회는 별로 안 친합니다. 이분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이제 2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학회에서 언론을 공부하는 분들을 거의 안 만나봤습니다. 네. 네, 뭐 하시는지 좀 언젠가 알게 되겠죠, 저희도. 네네네. 근데 그나마 쓸만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공영방송에서 지금 2,500원 시청료를 받고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듯이 네. 전기세랑 같이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이 시청료 올리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10,000원 내고 자발적으로 지금 600만에서 700만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자발적으로 서로 넷플릭스 보겠다고 돈을 찌르고 있는데 2,500원도 내기 싫은 거 아니야 지금 KBS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 말미에 좀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요?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 아시죠? 예. 이분이 연구를 했어. 네. 그래가지고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 요거 저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이터 연구소가 국내에 뭐 지부를 따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국내에 있는 한 단체가 로이터의 연구를 수행하는 아하.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예. 방송 점유율은 KBS가 높지만 신뢰도는 YTN이나 MBC보다 낮게 나왔다. 왜냐하면 KBS의 친여 출연자들이 많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니요. 안 가죠. 네. 그러니까 KBS의 친여 출연자들, 예. 친여의 근거를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을 또 친여의 구성 항목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야라는 구분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가 더 본질에 충실한 어떤 분석을 했느냐 예. 이렇게 따져야지. 예. 실제로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잠시. 여하튼 요 말이 이해가 안 가. 네. 방송 점유율은 KBS가 높지만 신뢰도는 YTN이나 MBC보다 낮게 나왔다. 이유는 KBS 친여 출연자들이 많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 계속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했대요. 네트워크 분석 뭔지 알죠? 이렇게 쭉쭉쭉쭉. 그 네? 분석을 하니까. KBS가 각종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친여 출연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배치했다. 그런데 공영방송사 중에 신뢰도는 제일 낮았어. 점유율은 높았지만. 다만 한계가 있다. 조사 주체와 방법, 데이터 사이에 있어서 과학적 추론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 과학적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대. 그러면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그냥 자기 뇌피셜인 거야. 그죠? 이른바 낙검수 계열의 언론 활동을 대중이 더 신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낙검수 씹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공영방송의 뉴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여권 인사들을 고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니 예, 근데 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공영방송 뉴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YTN과 TBS처럼 친여권 인사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누가 이런 그런 얘기를 주장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보면 친여권이라고 규정한 것도 김어준, 김용민, 이동형의 팟캐스트 또는 유튜브에 출연했거나 조국, 윤석열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의 비율. 이 사람들을 친여권 인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 김어준, 김용민, 이동형 팟캐스트 유튜브에 고정적으로 출연한 사람. 민동기는 그러면 친여권 인사입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뭐 가정 전제도 엉터리고 주장도 엉망이고 그래서 저는 물어본 겁니다. 이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가 뭔지 뭐 하는 분들인지 학교에서 저런 분들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렇게 토론회에서 네. 스스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돈을 줘서 연구를 시켰나 보지. 근데 제대로 연구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찢어버리던가. 제가 대한민국의 기자교육이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잘난 체 한다고 얘기할까봐 잘 어디 가서 얘기 안 합니다만 제가 UC 버클리에서 저널리즘 스쿨에서 한 학기를 가르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미시간 대학이라든가 대부분의 모든 그 언론 명문 대학들이 대학원에서 저널리즘 스쿨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널리즘 스쿨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런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런 학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퓰리처상 받았거나 또는 무슨 뭐 종군 기자거나 네. 해서 존경하는 기자들, 사회가 인정한 기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현장 그게 저널리즘 스쿨이잖아요. 그렇죠. 저랑 같이 제 옆방에서 강의하던 친구가 퓰리처상 받은 친구였어요. 퓰리처상 받으니까 한 언론 단체에서 이 사람한테 1년 동안 너 월급을 대신 줄 테니까 후학들을 위해서 네 UC 버클리 저널리즘 스쿨에서 좀 가르쳐줘 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석좌 교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초청 교수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이상로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서 꾸준히 대외적으로 네트워킹 하면서 정치권 또는 뭐 대학 사학 재단 뭐 이런 데 계속 연결해 가지고 한 사람들 겸임 교수, 초청 교수 뭐 이런 거 받습니다. 뭐 많더라고요. 특임 교수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석좌 교수로 가고. 저는 제가 20년 전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UC 버클리 저널리즘 스쿨까지 갔다 왔는데 저한테 그런 거 학생들 가르쳐 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학생들 베릴까봐 그런 거지. 지들이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런 학회에서 계신 분은 뭐 하는 분들인지. 김어준 씨 지금 어머님 상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말에 그리고 평일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 간호를 네. 해온 효자 아들인데 어머님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이제 옮겨지셨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지금 특 1호실에 빈소가 마련돼서 상주로서 빈소를 지킨다고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10일이죠. 오전 네. 11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고 하고 발인은 일요일인데요. 새벽 5시에 대전시에 있는 선영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참 좋은 아들을 세상에 낳아주신 어머니, 이 복임 어머님 명복을 빕니다. 잠시 뒤에 저희도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디어 탐화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